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게 점점 더 이렇게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그런 거 같아요. 뭔 일이 생겼어요. 뭔가를 보내라든지 뭔가를 뭘 하래요.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 되잖아요. 그런 일들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선은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평상시도 이렇게 그걸 계속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오라 그런다. 내가 안 나가면 잡으러 올 겁니다. 알아서 내가 온다. 진짜 잘못한 거면 그들이 잡으러 올 겁니다. 알아서 온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비혼주의자면서 목표와 꿈이 없다 보니까 20대는 저축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다가 30대로 들어서면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서 2년 정도 투잡하면서 매달 월급보다 많게 저축을 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결혼할 마음이 없으셨는데 언제 어느 순간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못 모은 거를 이제 투잡을 해가면서 돈을 모았다는 거죠. 통화해 보니까 진짜 많이 할 땐 쓰리잡까지 하고.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4,500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000 넘게 모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다시 0에서 시작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무기력해져가지고 두세 달 정도 방황을 했는데 그렇다고 돈을 막 쓰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잃고 보니까 가족들한테 인색했던 부분이 제일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고 싶은 게 목표여가지고 뭐 하나 돈을 쓰려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해서 통 크게 용돈 드렸었습니다. 다시 0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직장 경기도 안 좋아지고 구조조정 위기도 있고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마음이 버거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돈을 모아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내가 4,500을 모으는 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 2년 70%씩 동안. 저축을 막 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투잡 쓰리잡을 했으니까 그 4,500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4,500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나의 그 인연, 젊음 인연이 이게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 바쁠 때 전화가 왔대요. 정신없는 와중에. 정신없을 그래서 때. 무슨 SKT다 뭐 이렇게 통신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신없으니까 뭐 해야 된다니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해킹 당해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그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특히 문자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해가지고 뭐 설치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뭐 순식간에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이분이 뭐 금융 투자에 뭐 욕심을 부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뭘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정신없는 와중에 통신 사기꾼이 해가지고 그걸 누르고 뭘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돈이 다 없어져. 참, 이게 참 난감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금융권에서 뭐 어떤 보상을 해주거나 전혀 그럴 수가 경찰에도 없는 거죠. 신고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피싱 요즘에 뭐 아니면 금융사기 이런 것들 이런 거 유행합니다 조심하세요 하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알려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경찰서까지 제가 직접 가서 고소장도 써봤거든요. 네. 근데 보여주는 서류가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이게 다 이 사기 당한 거 지금 똑같은 내용들 보이스피싱으로. 고소장으로. 네, 뭐 한두 건이 아니다. 근데 얘네들을 잡을 수가 없는 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다 해외 서버고 이걸 영장을 받아가지고 정지를 시키면 다른 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또 띄워놓고 전화번호도 그런 식으로 대포폰으로 하기 때문에 차단해도 계속 활동을 하고 그 계좌만 동결시키는 거 정도. 그런데 그 계좌를 동결시키려면 보이스피싱과 금융투자 사기는 다른 별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검찰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긴급하게 동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경찰에서도.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돼서 영장이 나와야 이걸 멈출 수가 있대요. 그 말인즉슨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근데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근데 만약에 그걸 그냥 저 피해 당했어요라고 했을 때 막 막아버리면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전에 또 그 사기범들이 그랬잖아요. 예전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 막 계좌번호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가게 사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보이스피싱에서 신고해놓고 금융사기당해서 신고해놓고 이거 지금 내가 풀어줄 테니까 100만 원 송금해라. 장사 막 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막혀 있는 분들은 경찰 왔다 갔다 할 시간 없으니까 그거 그냥 송금해주고 이거 풀어달라고 하고 완전 랜섬웨어 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피해들이 계속되고 또 요즘에 뭐 캄보디아 뭐 납치 사건 막 이런 진짜. 얘기들 보면은 결국에는 또 한국인이든 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뭐 외국인이든 모아가지고 또 이제 막 이런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좀 그 뭐랄까요 그 치안이 안 좋거나 뭐 이런 데로 또
숨어 들어가서 하면 또 이게 네.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이게 막상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바쁘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방법이 뭐 없어요. 없다라고 치면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서 모으셔야죠. 제대로 이제 돈을 모으셔야 되는 거라서 사실 돈을 모으는 거는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셨죠. 잘 하시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고 뭐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고 차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그냥 하던 대로만 다시 하면 되는데 이제 의욕이 안 난다. 네.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중요성, 필요성을 모르면 힘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비혼이고 나는 뭐 20대가 결혼 안 해. 뭐 난 다 쓰고 살 거야. 뭐 안 되면 나 어차피 나 그렇죠. 혼자인데 나만 뭐 건 사면 어때? 되니까. 뭐 이러니까 이제 막 쓰셨는데 막상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뭐 그러면 자연히 뭐 자녀 생각도 하고 그러면 이제 미래가 그려지면 이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이제 또 날린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이분이 원래는 올해에 11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돈을 모으게 된 계기가 이분이 괜찮다 평생의 배우자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상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목표가 생기고 그 돈을 모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싹 사라지니까 사실은 결혼도 1년을 미뤘답니다. 네, 미루게 되고 또 이제 결혼 때문에 다시 돈을 모으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모으는 게 의미가 있을까를 계속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건데 네, 그쵸. 그러니까 돈을 내가 날린 것과 이제 결혼이 과연 맞는 걸까는 사실 서로 상관없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다 그냥 막 싫어지는 거죠. 막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뭐 더 줄일 부분이 뭐 있나요? 뭐 아우. 보험료 정도인가요? 네,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식비가 보험- 10만 원? 네. 보험료도 이제 어머님께서 네. 보험 설계사도 그런 되셔서 거 하셔서 저거는 이제 건들 수가 없고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이제 본인이 공부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 개발하니까 그거 외에는 진짜 이거 보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관리비 공과금이 0원이에요. 네, 부모님 되게 그렇지, 근데 그렇죠. 심지어 저게 원래는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전까지는 돈을 열심히 모으는 생각에 원래 20만 원 정도씩 드리고 있던 걸 네. 나 결혼 자금 모아야 되니까 조금 요거는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께 해서 안 드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네. 그것조차도 되게 스스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것까지 이거 아껴가면서 아껴가지고 다 했는데 사기꾼들한테 다 줘버렸으니. 음. 근데 그거는 와사비 새우깡님이 잘못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이 결국에 이제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제 4,800만, 5천 정도는 이제 모아줬었으면 네. 그걸로 뭐 결혼도 할 생각도 하고 뭔가 희망이 이제 약간 무너지는 느낌? 지금 막 웨딩 사진 찍고 얼마나 바쁠 때예요. 11월 그러니까요. 한 달 남았을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4,500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벌 돈에서는 엄청 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실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제 정말 투자 시드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돈이긴 한데 또 이게 살다 보면요 나중에 뭐 잘못해서 그냥 4천만 원 그냥 날려먹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다하면 요번에 그 코인 뭐 청산당했다는 네. 글들을 보니까 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100억 부자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위험하게 투자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한 번도 실패 없이 계속 이제 계단식 상승만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인생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번에 이렇게 한 게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음번에 한 9천만 원 손해 볼 거 막아주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네. 액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그다음에 좋게 생각하는 것도 제일 좋은 게 이게 지금 어차피 또 다시 돈을 모으고는 있으시잖아요. 마음을 다잡고 그것도 이제 대단하신 건데 저는 그리고 막 힘들고 막 머리 복잡하고 그러면 그냥 일하는 게 투잡 쓰리잡 막 하면서 일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또 안 되는 게 또 시간이 흐르고 내년 한 이맘때쯤 되면 또 그만큼이 모여 있을 정도가 되실 거잖아요. 네. 물론 조금 부족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돈을 그게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할 때 얼마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면 한 4, 5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네, 네. 근데 결혼은 그냥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준비된 것에 맞게. 무슨 어디 놀이공원 입장 패스 끄는 것처럼 얼마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네. 돈을 이 정도 모으고 나서 해야지라고 목표를 세우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이서 좋은 날에.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네. 이거를 이제 그 남편 될 사람한테 말을 못 했을 수 아세요. 있잖아요. 아는데 그러면은 뭐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아. 지금 부모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고 유일하게 그 예비 신랑
이신 분하고만 공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야 되니까 결혼을 좀 밀어줄 수 있겠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모아서 시작하겠다는 거는 뭐 맞지만, 근데 아예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을 뭐 늦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도움이 되나 싶기도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결혼은 결혼대로 하시고 뭐 지금 어쨌든 직장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4천 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다면 뭐 한 2천만 원만 가지고 조금 더 규모를 작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고 어차피 모아서 결혼하고 모으나 뭐 똑같고 어찌 보면 저는 결혼하고 모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2년 또 모아가지고 그때 결혼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정을 너무 흔들지 않는 선에서 그냥 조금 더 규모를 작게 해서 시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잃고 나니까 돈을 왜 모으는지 모르겠다가 계속 모으면서도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서 돈을 왜 모으지? 나도 돈을 왜 벌려고 하고 왜 모으려고 하고 불리려고 하나를 생각해 보면 막 좋은 옷 입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선택지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조금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정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이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모아야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4천만 원 모으면 결혼해야지라고 했는데 4천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야지라는 목표라면 3천을 모아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그렇게 뭔가 결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액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을 목표로 삼는 거는 그렇죠. 저 4,500도 그냥 본인이 정한 기준인 정한 거잖아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모여야 결혼을 하겠다는 그냥 본인의 기준인 거지. 뭐 2,500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결혼은 그냥 혼인 신고만 해도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어찌 보면 이제 뭐 우리는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선택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4,500 있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았겠지만 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과 좋은 사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냥 뭐 조금 규모를 작게 결혼식을 뭐 하시고 그리고 뭐 차라리 뭐 돈 더 모아서 나중에 한 10년 차쯤 그때 가서 뭐 못 갔던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비 신랑과 같이 좀 고통을 좀 같이 나누시든지 좀 심리적으로 좀 위로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존까지는 그랬어요. 돈을 왜 모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모았는데 지금 좀 깊이 고민을 하시게 될 만한 왜 모아야 될까? 본질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뭐 왜냐면 기껏 고생해서 모았는데 어쨌든 다시 제로가 됐는데 그럼 이러다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다 써버리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주식이랑 코인이 항상 폭락할 때 보면은 그런 인터넷에 글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욜로족을 할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욜로 할 걸. 차라리 유럽이라도 갔다 올 걸. 괜히 지금 기껏 모아가지고 다 그냥 날렸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다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날렸는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 더 큰 피해를 분명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될 거고 다만 이제 자책은 절대 하지 마셔라.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본인의 그 내가 직접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책을 하는 마음이 더 큰데 그거는 진짜 이게 정말 신기한 거더라고. 뭐 보니까 어떤 막 뭐 검찰청이라고 막 하면서 막 모텔로 들어가라 해서 막 거기서 혼자서 막 해라. 안 그러면 뭐 다 뭐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되게 그 고학력이나 뭐 이런 분들도 막 그런 일들을 당해요. 뭐 교수 막 이런 분들도 막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될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그런 상황에 마침 타이밍에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길게 보면 잠깐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게 점점 더 이렇게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뭔가를 보내라든지 뭔가를 뭘 하래요.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 되잖아요. 그런 일들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선은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평상시도 이렇게 그걸 계속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오라 그런다. 내가 안 나가면 잡으러 올 겁니다. 알아서 내가 온다. 진짜 잘못한 거면 그들이 잡으러 올 겁니다. 알아서 온다. 이 보이스피싱의 그 최대 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프라인 행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쵸. 대부분 온라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으니까 오시라고. 오시라고. 오셔서 얘기하자고. 알겠다고 내가 SK 대리점 간다고. 가서 얘기하자고. 어디 대리점 가면 되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까셔야 된다. 알겠다고. 내가 대리점 가겠다고. 대리점 가서 깐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기상천외한 방식이 분명히 또 발전이 될 있을 거기 거예요. 때문에 그냥 뭐 오프라인으로 뭐 와서 얘기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노인분들 요즘에 이거 엄청 많이 엄청 당하신대요. 많아요. 불안합니다. 몇 조 원이 계속 매년간 그 해외로 유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법 제정도 좀 더 정교해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좀 예방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께도 계속해서 알려드려야 돼. 그리고 네. 사기라는 거의 공통점은 뭐냐? 금융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디로 송금하라 그런다라는 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이스피싱이면서 해킹을 당하셨지만 네. 모든 사기꾼들 검찰을 사칭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얘네들이 우리 계좌에서 돈을 빼갈 방법은 해킹밖에는 없습니다. 네. 뭘 눌러가지고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내 계좌에서 돈을 못 빼니 어디로 송금하라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금융 상품이나 정상적인 무슨 수사기관 여기에서 돈을 송금하라고 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렇죠. 은행에 예금 가입하러 갔는데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송금해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송금하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여기 저 채팅창에도 올라왔지만 AI가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진짜. 얼굴하고 이제 목소리를 따면 네. 그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스타나 뭐 이런 거에서 자녀의 얼굴과 이제 음성 이런 것들을 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티가 나는데 이것도 아마 2, 3년 지나면 이제 거의 티가 안 나는 수준까지 될 거거든요. 부모님한테 뭐 그러면 엄마 나 이제 아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갑자기 뭐 영상 통화가 뭐 온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 가족 간에 알 수밖에 없는 뭔가 뭐 암호를 암구. 암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진짜 네. 중요합니다. 암구대 하면은 이제 뭐 암구가 뭐야 하면은 끊어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당황해가지고 그 정신줄이 딱 놓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녀 얼굴하고 이제 음성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개된 그런 거에다 올리지 않는 게 진짜 위험하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암구어도 해킹한다고요? 암구어는 오프라인으로만 얘기를 해야죠. 여기 적으면 자, 오늘의 암구어는 이거야라고 군대 갔다 카톡하면 안 오시면 되고. 지휘통제실에 이렇게 써놓고 심지어 그걸 누가 볼까봐 여기 칸막이 그렇죠, 같은 걸 그렇죠.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로 하셔야지 이거를 뭐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아침에 이렇게 연필로 쓰세요. 암구어를 오늘의 암구어. 아니 뭐 농담이지만 그만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 좀 잘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또 뭔가 또 정교한 뭘 또 만들어 계속 오더라고요. 생겨요. 네. 그러니까 사례를 얘기해 드려봤자 맞아요.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어요. 또 전세 사기도 계속 막 그러니까. 진화하잖아요. 점점 더 기발한 걸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